자, 보자. 너 시험 치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좀 안 되나? 자, 모집단과 표본 마지막 단원이고, 자, 통계 파트인데 마지막에,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뭐 했냐면, 전체, 그러니까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전체의 평균, 전체의 분산, 전체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뭐라 하냐면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는 생략했습니다. 이때까지. 이해가죠? 이때까지 우리가 구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인데 모를 생략한 거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뽑을 거야. 뽑아서 자,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집단. 그러면 요 안에서 표본이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가죠? 그러면 이쪽 일부분을 뽑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야들을 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 보고 뭐라 하냐면 추출이라고 하거든? 야들을 뽑아가지고 이 표본을 뽑아서 반대로 이 모집단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는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맞지? 누가 더 뽑을 확률이 높은지 뭐해? 출구조사하잖아. 맞죠? 출구조사가 이런 거야.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내 의견이 약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 예측을 하는 거잖아. 이해가죠? 자, 그래서 잘 보면 자,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자, 통계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조사해야 돼. 그럼 대통령 선거, 뭐 너희 반장 선거, 너희 학교 회장 선거 이런 것들. 갑자기 학교 반장 선거 하는데 호영이 표만 호영이 표만 조사 안 할 수는 없잖아. 왜? 지금 호영이가 반장 선거 나왔는데 한 표가 나왔어. 근데 호영이 표를 조사 안 했으면 9표가 나왔을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해야 됩니다. 호선도 2표만 3표. 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표본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뽑았지? 뽑는 거 보고 뭐라 한다? 추출이라고 한다. 이해가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N개를 추출했다 치면 이 N개 보고 뭐라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표본의 크기. N개. 이거 보고 뭐라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모집단은 전체 집합이라 생각해주면 되고 표본은 그냥 뭐다? 부분 집합이라 생각해주면 된다. 됐지? 자, 근데 표본과 추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집단에서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부분 집합. 그리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그럼 내가 N개를 추출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얼마라고? N개다. 이해가죠? 자료의 개수. 자,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원 추출입니다. 내가 뽑은 걸 다시 어떻게 돼? 집어 넣는 겁니다. 복원 추출. 자, 비복원 추출은 내가 뽑은 거를 집어넣어 안 넣어? 안 넣죠. 그 너희 예를 들어 제비뽑기 할 때 뽑은 거 집어넣어 안 넣어? 보통 안 집어넣잖아. 이런 거 보고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지고 우리 로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45번까지 있는 거 아니야? 맞나? 어쨌든 로또 할 때 처음에 쏘세요 해서 공 한 개 탕 쏘고 그 공 한 개 어떻게 돼? 다시 넣어 안 넣어? 안 넣잖아. 이런 거 비복원 추출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밑에 보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제비뽑기, 뭐 난수 주사위, 뭐 난수표 등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의 난수 생성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보통 우리는 통계 파트에서는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죠?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거, 즉 뽑아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야. 우리 시청률 조사 이런 것도 표본 조사가 적합할까 아니면 전체 조사가 적합할까? 전수 조사를 해야 될까? 표본 조사를 해야 될까? 시청률. 전수 조사 해버리면 잘 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잖아. 자, 우리가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내는 게 있어. 집에 보면 주택가들 딱 보면 집 옥상에 안테나 막 달려있는 집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조사하려고 지금 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면 너희 집에 TV 지금 뭐 보고 있는지, 너희 집에 TV 뭐 보고 있는지 동시간대, 저녁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조사를 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의 집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부분의 집만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시청률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래서 자, 건전지의 수명 조사. 자,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전지를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에너자이저 아무거나 한 개 딱 가져오고 또 건전지 브랜드 뭐 있노? 에너자이저 뭐 기억 안 나? 뭐 어쨌든 건전지 다른 거 딱 가져와서 이 몇 개를 비교했을 때 이 에너자이저는 수명이 얼마나 되고 요거 건전지는 수명이 얼마가 되고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표본 조사가 어울립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주택. 우리나라 인구 당연히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하죠? 맞지? 거기서부터 또 사망하면 사망 신고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인구 조사는 당연히 뭔데 표본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 아니면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 당연히 총인구 조사니까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가죠? 뭐 대구에 대충 몇 명 살고 이런 거 없잖아. 딱 대구에 몇 명 사는지 인구 딱 정해져 있잖아. 대구에 우리가 거주하는 인구수를 다 할 수 있잖아. 동사무소 가면. 이해가죠? 그래서 안 되고 우리 반 학생들의 거주지 조사. 당연히 우리 반 학생들 뭐 1번부터 30번까지 있으면 어디에 사는지 다 조사해야 되겠지. 이것도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표본 전수 조사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과일 당도. 자, 과일 당도는 사과. 자, 사과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나온 사과랑 청송에서 나온 사과랑 뭐 영천에서 나온 사과랑 다 비교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대구에서 나온 사과 대표적으로 한 2개 꺼내고 청송에서 수확한 사과 대표적으로 2개 꺼내고 영천에서 수확한 사과 2개 꺼내서 거기에다가 브릭스를 다 재워보는 거야. 당도를. 그러면 청송에서 당도가 제일 높아. 그러면 청송 사과가 맛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청송 사과 뭐 유명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청송에서 나온 사과들은 대부분 맛있기 때문에 청송 사과가 유명한 거야. 청송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농장에서 나온 거는 맛없을 수도 있잖아. 안 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우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울립니다. 이해가죠? 됐지? 시험은 잘 안 나온다. 그냥 용어 정리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임의 추출. 자, 1, 2, 3, 4, 5 숫자가 각각 적혀 있는 5개의 공들이 있는데 여기 3개를 추출한대. 자, 그러면 경우의 수 구하래. 1개씩 보건 추출이야. 그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두 번째는 내가 1을 뽑았어.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몇 개 남아? 5개 남지. 1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자, 1개씩 비보건 추출이야. 처음에는 5개, 그 다음에는 4개. 왜? 처음에 뽑은 거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으니까 4개. 그 다음 3개 이렇게 된 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동시에 3개는 5C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모평균과 표면평균 볼게. 자, 이때까지 앞에서 우리가 어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라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통 기호로 M 쓰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 썼잖아. 그러면 시그마의 제곱이 뭐야? 분산이 되겠지.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고 이제는 지금 배우는 건 이겁니다. 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개래. 그러면 여기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N개를 추출했어. X1, X2, X3 쭉 가서 XN까지. 이해? 뭘 마시는 걸 먹노? 자, N개를 추출합니다. 자, 그러면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야보고 표본 평균. 자, S를 표준 편차라 그래. 그냥 뽑은 거의 표준 편차, 뽑은 거의 분산, 뽑은 거의 평균. 이해가? 이해가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해가지? 자,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첫 번째는 표본 평균이야. 자,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해? 야, 나 평균 어떻게 구해? 표본 평균 기호로 X바라고 했습니다. 야, 어떻게 구할까? 총 몇 개 뽑았어? N개 뽑았잖아. 다 뭐해서? 더해서 나누기 얼마? N 이렇게 하면 되나? 그게 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잘 봐. 1학년 1반부터 1학년 10반까지 있는데 그러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부터 1학년 10반까지 있잖아. 그럼 내가 1학년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1학년 1반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맞지? 총 10반까지 중에서 1반을 뽑는 거야. 그럼 1반에 30명이다 치면 1번부터 30번까지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30 하는 게 1반의 평균이 되는 거잖아. 1번부터 30번까지 다 더한 다음에 30명 나눈 거지. 이게 31반의 평균. 이해 가니? 뭐하노? 자, 그 다음. 자, 2번 표본 분산은 우리가 분산이 뭐였어?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 자, 분산이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 자, 편차 어떻게 구해? 편차 어떻게 구해? 편차가 뭐였어? 내 점수에서 뭐 뺀 거, 평균 뺀 거 설명 다 해줬잖아. 그럼 X1에서 뭐 빼? 표본 평균 뺄 거지. 제곱 맞지? 편차 제곱이 평균했으니까 자, 더하기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쭉 가서 xn에다가 xn의 제곱, 바의 제곱.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우리가 평균 구할 때 몇 개야 지금 이거? n개지. 그 안에 뭘로 나눠져? n-1로 나눠지거든? 이거 n-1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유도라는 게 있거든? 통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희가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왜 n-1로 나눠야 되는지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쌤이 설명하기에는 좀 길어서 굳이 설명 안 할게. 그래서 야는 n-1로 나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뭐 설명 굳이 하자면 5명의 하지 말자. 좀 길어서. 그래서 이 자유도라는 거 있으면 나중에 궁금하면 뭐 챗GPT나 유튜브에 쳐봐. 어쨌든 수능에 시험 문제 안 나와. 교과서에만 봐도 n 대신에 n-1로 나눈다라고만 적혀있고 설명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똑같아. 뭐 극한 설명할 때 증명 못하잖아. 왜 입실론 델타를 알아야 되니까. 대학교 수학까지 가야 돼서 이것도 통계적까지 깊게 들어가야 돼서 이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안 나옵니다. 이거.
요거는 나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본 표준 편차. 자, 이거는 뭐였어? 여기다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얘는 그냥 S라고 합니다. 됐지? 그래서 요렇게. 자, 여기 나와 있잖아.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 그냥 요거는 굳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요거 별표 치자. 1번. 구하는 방법. 자, 그래서 내가 좀 재밌는 거 이제 해줄게. 여기 좀 지우고.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부터는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표본 평균의 평균. 점점 복잡해집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자, 표본 평균이 뭐였어? 자, 1반, 2반, 3반, 4반까지 일단 칠게. 그럼 내가 이거를 뽑는 게 뭔데? 표본이지. 그럼 야의 평균. 야의 평균. 야의 평균. 야의 평균은 각각 뽑은 것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잖아. 근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야. 그러면 다시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에? 나누기 얼마에? 4를 하면 뭐가 나와? 야,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의 평균을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뭐가 나와? 전체 평균 나오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너희 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30명까지 했다 했잖아. 그럼 내가 10번씩 끊을게. 1번부터 10번까지 뽑아서 평균 매기고 11번부터 20번까지 뽑아서 평균 매기고 21번부터 30번까지 뽑아서 평균 매긴 각명. 우리가 10명씩 뽑은 것들이 뭔데? 표본이지. 그럼 이 표본 평균, 요 표본의 평균, 요 표본의 평균 있지. 평균 몇 개 나왔어 지금? 3개 나왔지. 그러면 야들 평균을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하면 3하면 뭔데? 전체 평균 되잖아.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이거는 쉬워. 자,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 평균하고 같다? 뭐 평균하고 같다. 이거는 좀 말로 해도 설명하기 쉽지. 표본, 맞죠? X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다? 뭐 평균과 같다. 이거는 이해가죠? 근데 밑에 것들은 쌤이 증명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유도를 해줄게. 식유도를. 자, 내가 자, 1, 2, 3이 있고 여기에 1이 카드가 1, 2, 3이 있어. 1, 2, 3이 있어. 그러면 1이 뽑을 확률 얼마인데? 3분의 1이죠. 2 뽑을 확률 3분의 1이고 3 뽑을 확률 3분의 1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크기가 2라고 할게. 그럼 크기가 2라는 거는 몇 번 추출하는 거야? 몇 개 추출하는 거야? 아까 전에 크기가 뭐라 했어? 추출한 거에 개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몇 개 추출해? 2개 추출해.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쌤이 비복원이라 했어? 복원이라 했어? 복원이라고 했습니다. 뽑은 걸 다시 넣는다고. 그러면 2개를 뽑을 건데 첫 번째 뽑고 그 첫 번째 뽑은 걸 다시 어떻게 된다고? 넣는다고. 이거 이해 가니? 자, 그러면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뽑을 수 있는 게 잘 봐. 1, 1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1, 2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1, 3 뽑을 수 있지. 그 다음 2, 1 뽑을 수 있고 2, 2 뽑을 수 있고 2, 3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3, 1 뽑을 수 있고 3, 2 뽑을 수 있고 3, 3 뽑을 수 있지. 이거 이해가지? 그러면 잘 봐. 우리가 뽑은 것들의 평균이잖아. 그게 뭔데? X 바라고 했죠. 표본 평균.
그럼 x바가 될 수 있는 거는 제일 작은 거. 자, 요거 두 개 뽑았어. 야는 x바가 얼만데? x바가 1 더하기 1 나누기 얼마? 2니까 얼마? 1이지. 평균과 두 개의 평균인 거잖아. 이거잖아. 뽑은 것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크기로 개수. 뽑은 것의 개수 나눈 거. 자, 그 다음에 야 얼만데 평균? 야 얼만데? 2분의 3. 그러면 우리가 2분의 3인 거. 자, 야 1이고 야 뭔데 이거? 2분의 3이지. 2분의 3. 그 다음 이거랑 뭔데? 야는 지금 보면 1 더하기 3 나누기 얼마야? 2 한 거니까 2가 되지. x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2. 자, 그 다음 이거랑 요거랑은 뭔데? 색깔 구분해주고 있잖아 지금. 뭐야? 그렇지. 야는 2 더하기 3 나누기 2 한 게 얼마? 2분의 5니까 즉 표본 평균은 2분의 5가 되는 거지. 졸지 마라. 괜찮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야는 3이죠 그냥. 야 합 1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볼게요. 전체 몇 개야? 9개. 우리가 제 보건 추출이니까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이었고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도 3이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전체는 9개가 되는 거 이해가? 그러면 9분의 다 9분의 자 1 되는 거 하나밖에 없지. 1. 야는 몇 개? 2개. 야는 3개. 이거는 2개. 야 1개.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균 구할게. 표본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안쪽에 있는 거. 표본 평균의 이가 뭐야? 평균이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이거 두 개 뭐해? 평균 구하는 것처럼. 곱하잖아. 자, 곱하자. 자, 9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자, 곱해 얼마야? 3. 더하기 곱해 얼마야? 6. 곱해 얼마야? 5. 곱해 얼마니? 3. 그럼 얼마가 되니? 야, 분자가 9, 9, 10, 18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되지. 됐지? 야의 평균 구해보자. 야의 평균. 자, 곱하면 얼마?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되잖아. 두 개 어떻게 돼? 같잖아. 이거는 말로 설명이 되잖아. 1학년 1반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10명씩 세 묶음을 묶었을 때의 평균을 다 더해서 나누기 3한 거랑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 더해서 나누기 30한 거랑 같잖아. 괜찮니?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분산을 구해볼게. 자, 여기에서 분산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거 제곱에다 곱하지? 그러면 3분의 얼마? 1 더하기 4 더하기 9에서 빼기 얼마? 2의 제곱 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요거 계산하면 14잖아. 그러면 3분의 14에서 4 빼니까 3분의 2가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 구해볼게. 표본 평균의 분산. 갑니다. 자, 이거 제곱해서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9분의에서 자, 얼마? 1 더하기 집중 좀 하자. 증명하기 싫은데 공식 외워 하고 싶은데 일단 처음이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몰라도 돼. 사실 안 나와지는 문제. 그냥 처음이니까 해주는 거야. 공식 외워 다 풀려. 자, 이거 제곱에다 곱해 얼마야? 2분의 9 제곱에서 곱하면 얼마야? 12 제곱에다 곱하면 얼만데? 2분의 25 더하기 얼마? 9 제곱에다 빼기 뭐 빼줘야 돼? 그렇지, 2의 제곱 빼줘야겠지. 자, 계산하자. 자, 계산하니까 자, 계산하면 너희가 직접 계산해봐. 한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 나옵니다. 나중에 계산 한번 해봐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에다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야가 3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모분산이 3분의 2였지. 그러면 이거는 모분산에다가 나누기 얼마 한 거야? 2로 한 거지. 이 2가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크기가 지금 n이잖아. 따라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 따라서 마지막 이것만 이제 외우면 돼. 자,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다? 모평균하고 같다. 진짜 공식만 외워도 다 풀려.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에다가 뭘로? 여기 루트 씌운 거잖아. 여기 루트 씌운 거잖아. 루트 n분의 vx니까 이거는 루트 vx가 뭐야? 시그마 x지. 루트 n. 이해가니?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한 개 더 갈게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요거 4개만 알아주면 돼. x1부터 어디까지?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xn 나누기 얼마? n이다. 요까지만 외워주면 그냥 이제는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을 겁니다. 자,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설명되어 있는 건 있지, 다음 페이지에. 요거를 쌤이 그냥 쉽게 1, 2, 3만 한 거야. 알겠죠? 자, 문제 볼까? 진짜로 안 어려워. 거짓말 안 하고.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대. 자, 이건 x죠. 모집단.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 뽑았대? 4개를 뽑았지. 그러면 n은 얼마야? 4라는 거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서 모평균 구하자. 자, 이 x 얼마가 돼? 4분의 야가 지금 4분의 2잖아. 그러면 요거 2개 곱하면 1이고 곱하면 얼마가 돼? 4가 되고 곱하면 얼마가 돼? 3이니까 얼마야? 2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분산 구해보자. 자, 요거 제곱에다가 곱하면 얼마? 1 제곱에다 곱하면 얼마? 8 제곱에다 곱하면 얼마? 9 빼기 평균의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니? 야가 지금 18이잖아, 맞지? 16이니까 얼마? 2분의 1이지. 끝이야.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우리가 모평균과 같으니까 2가 될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뭐?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 8분의 1이야. 확인해 볼래? 끝이지. 그러니까 공식만 외워도 돼.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매우 쉬워. 행복하지? 이거 설명하든 아씨 내용 졸라 어렵다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진짜로. 그냥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야. 요거만 딱 외우면 문제 못 풀 거 한 개도 없어. 괜찮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요거 하기 전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거 표본 평균의 분포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x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라지. 정규분포에서. 근데 x반은 자, 크기가 n이래. 그럼 n개 추출한 거지. 그 모평균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뭔데? m하고 똑같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 n분의 아까 지었네. 루트 n분의 시그마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렇게만 바꿔주면 됩니다. 끝이야 이게. 됐지?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크기 n인데 요렇게 되는 거는 봐봐.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 이렇게 되는데 봐봐. 우리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이 자료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10개를 뽑았어. 뭐 5개를 뽑았다 치자. 그러면 이 뽑은 게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하지. 그럼 우리는 크기를, 즉 표본의 크기를 점점 어떻게 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그 자료의 정확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좀 더 정확해지고 있지. 봐봐, 생각해보면 1학년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근데 1학년 일반의 평균을 딱 가지고 왔는데 평균이 20점이야. 근데 이게 뭔가인 거야? 아, 2학년이라 할게. 2학년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근데 2학년 일반 평균을 딱 가지고 왔어. 근데 야가 뭔데? 문과인 거야. 평균이 20점이야. 근데 학년 평균은 40점인 거지. 괴리가 어떻게 돼? 괴리율 엄청 크지. 왜? 내가 가지고 온 자료를 하나만 가져왔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학년 9반, 1학년 1반, 1학년 10반, 1학년 2반, 1학년 9반 이렇게 이과 2반, 문과 2반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약간 얼추 학년 전체 평균과 조금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근데 또 만약에 이과 애들만 다 뽑았어. 그럼 평균이 어떻게 돼? 확 올라가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는 자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해가죠?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n이 보통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크게 주어져 보통. 문제 풀 때마다. 이해가 작게 안 주어집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자. 아이고야.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얼마래? 150. 표준 편차가 얼마래? 5래. 자, 그러면 이 자판기에서 이미 추출한 우리가 자판기의 전체의 평균이 얼마래? 150였고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 2였지.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 몇 개 뽑았어? 100개. 그러면 100개의 용량의 평균이 얼마래? 100개 음료수 용량의 평균. 이게 뭔 뜻이야? 100개의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 뭔데? 표본? 뽑은 거의 평균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149보다는 뭔데? 이상이고 100 얼마? 51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근데 오른쪽 보니까 야는 뭔데? 뭐가 주었어? 표준 정규분포표를 주었지. 그럼 봐봐. 야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x에 대한 거고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한 거? x바에 대한 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바는 어떻게 돼? 150 그대로 일치하지.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으니까.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뭔데? 루트 얼마분의? n분의 뭐야? 시그마. 그럼 얼마가 돼? 안쪽에 있는 게? 2분의 1이지.
그럼 표준화 똑같이 시키면 돼. 149에서 얼마 빼? 평균 150 빼고 나누기 뭐? 2분의 1. 야는 Z. Z바 안 씁니다. 표준화 시킨 건 그냥 Z로 씁니다. 자, 그 다음 151에서 150 빼주고 나누기 얼마? 2분의 1.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면 돼? 2 하면 되니까 정답은 0.4772에다 곱하기 2 해주면 돼. 그쵸? 쉬워 어려워? 요것만 해주면 돼. 이거 밑에서는 우리 앞에 단원에서 했던 거잖아. 표준화 시켜서 확률 구하는 거.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고? 18kg고 평균이 18kg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대. 자, 이때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이미 추출한 N명의 탑승객의 짐의 무게의 평균이 얼마? 17 이상.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걸 먼저 적어주면 이미 추출한 거지. 그럼 뽑은 것들의 평균. 맞죠? N명 탑승객의 짐의 무게의 평균이잖아. 뽑은 것들의 평균. 즉, 뽑은 것들의 평균이 얼마? 17 이상. 얼마이야? 19 이하 1 확률이 얼마래? 0.8664래.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는 평균이 얼마였어? 얼마? 18이지. 전체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 근데 뽑았어. N개를. 그러면 표본 평균 어떻게 돼? 똑같이 18 되지. 그 다음 루트 N분의 얼마야? 4.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면 표준화 시키자. 17에서 얼마 빼줘? 18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표준표차 나눠야겠지. 루트 N분의 얼마? 4. 이상 19에서 18 빼면 얼만데? 1이지. 루트 N분의 얼마? 4. 이 값이 0.8664가 나와야 돼. 그러면 0.8664 이거 대칭이잖아. 그러면 8664의 반대가 얼만데? 0.433이니까 1.5지. 그러면 우리는 요 값이 1.5가 돼버리면 0.8664가 나오겠다. 그래서 루트 n분의 4분의 1을 즉 4분의 루트 n이 얼마? 2분의 3, 1.5가 돼버리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루트 n 값이 얼마야? 6이니까 따라서 몇 명? 36명이 되겠지. 쉽지? 참 어때? 행복하지? 수율 어떤데? 괜찮아? 오케이. 잠깐 요거 단어 끌었다가 바로 또 하자.